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상관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고 김홍영 검사 이야기인데요. 4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 김홍영 검사한테 폭언과 폭행을 한 상사, 전직 부장검사를 검찰이 이제서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년이 흘렸습니다. 네. 네, 이번 그 검찰의 기소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4년 전에 이미 감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때는 사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어찌됐던 4년 5개월 만에 그래도 재판에 넘겨지는 그런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유족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예, 저희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한테는 어떤 혐의들이 적용된 거죠? 네, 지금 공소제기된 건 폭행입니다. 네. 그 네 차례 폭행에 대해서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이제 등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 폭행으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부장검사가 검사를 등을 때려요? 네, 본인은 이제 격려 차원으로 때렸다, 이렇게 이제 감찰에서는 진술을 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때린다는 게, 예.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인되는 거는 아주 지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미 학교에서 체벌도 10년 전부터 없어졌고, 부모도 때리면 안 됩니다. 네, 가족 이제 민법도 개정돼서 예. 이제 아빠도 저도 이제 두 아들의 아빠인데 예. 아빠도 훈육 차원에서 때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직장 내에서 때렸다, 회식 자리에서 때렸다라는 게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죠. 예. 변호사님 어떻게 때렸습니까? 등을 때리고 어떻게 때렸어요? 저도 제가 목격한 건 아니라서 그 네. 당시에 이제 목격한 검사들의 진술을 보면 네. 굉장히 아파했다, 피해자가. 아플 정도요? 토닥토닥은 네. 아니네요, 확실히. 네네, 아파했고 굉장히 움츠러들 정도로 굉장히 센 폭행이었다라고 다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폭행이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자, 검사들의 조금 비위, 검사들의 이런 악행, 이런 얘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검사라는 이유로 전혀 기소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여러 노력들로 기소까지 갔어요. 네, 참 쉽지 않았고요. 예. 이 유족분들, 특히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신문 스크랩 하신 걸 보니까 정말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4년 동안 정말 그 하나하나 그런 어떻게 억울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당시 때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또 같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번에는 1년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네. 이거 변호사 등록이 들어왔는데 그냥 이제 변호사 등록은 해임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형사사건으로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된다고 해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또 저희가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해서 또 시민분들이 힘을 보태 주셨고, 어찌 보면 참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참 어려웠어요. 유족들이 이렇게 나서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야지만 이렇게 처벌된다라는 게 그냥 일반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정말 이랬을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그냥 단순한 의혹에 불과한 것인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찰에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울고 불고 죽는다고 소리 질러야 그제서야
아닙니다. 죽어야 그때서야 말을 들어주는 사회입니다. 특별히 검찰은. 근데요, 지금 김대현 전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한 상태입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해임 후 3년이 지나서 변호사 등록 신청이 들어왔고 현행 변호사법상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해임 후 3년이면 변호사가 됩니까? 검사들은?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면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또 확정되고 또 집행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변호사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찌됐던 기소가 됐죠. 그래서 벌금형이 아니라 어찌됐던 집행유예를 포함한 어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이제 5년 동안 또 제한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또 변호사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 할 수 있고 지금도 변호사를 하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뭐 재판을 굉장히 또 잘 치르면서 질질 끌거나 어떻게 하면서 또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피해자로서 이제 형사 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꾸려져서 김 전 부장을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보다 못해 작년 11월에 사실 고발은 됐는데 올해 3월에 고발인 조사만 되고 이제 피고발인 그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또 사실 저희가 고소한 사건은 아니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이제 피해자 유족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뭐라도 해봐야 될 텐데. 그래도 이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9월에 저희가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다행히 소집이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특히 이제 폭행 관련해서는 기소 권고를 한 상황이라서 열흘 만에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내려준 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정말 시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쟁취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인데요. 이원선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족분들은 원래 용서하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비겁하게 이분들을 피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요? 네, 작년 11월에 시사 직격 KBS에서 보도된 이제 PD를 통해서 이제 중재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이걸 좀 넘기고 싶으셨어요. 페이지를 그렇죠. 넘기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진정 어린 사과가 있으면 본인은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무산됐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국가배상 소송도 하게 되었고 또 어찌됐든 변협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 피해자 유족으로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하게 됐죠. 네. 검사의 폭행 사건인데 검사의 폭행. 예, 9589님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모멸감을 느꼈겠죠. 아픈 게 문제였겠습니까? 검사의 폭행을 가지고 기소를 한 역사가 있었는지 좀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특히 검찰이 수사 안 하려고 계속 버티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년 11월에 고발장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제 3월에 고발인 조사하고 그냥 조사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하면서 내가 만약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면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4년 전에 이미 대검찰청 감찰에서 그냥 해임만 했지 형사사건화 되진 않았다고 그냥 덮어버린 거잖아요. 4년 전에. 예. 사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일선 검찰청은 대검찰청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만약에 수사검사를 하더라도 이 대검찰청의 어떤 감찰 후 조치를 뛰어넘는 어떤 기소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수사검사한테 힘을 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죠, 저희도. 예, 예. 그때도 해임을 한 걸 보면 검사를 해임했다. 검사들이 검사를 해임했다. 이거 굉장한 큰 그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홍겸 검사 같은 사례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다시 이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어떤 점을 배워야 합니까? 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근로기준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뭔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법 시행 후 1년 후 이제 뭐 거의 직장에서 70-80% 되는 사람들은 변화를 못 느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신고를 해도 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잘 안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검찰에서 아무리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검찰에서 제대로 기소를 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부장검사의 폭행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은 다 검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목격을 하면서도 그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3개월 그렇죠. 넘게. 그러니 제가 어떤 직장에서 이런 문제를 당했어요라고 해서 검사한테 찾아가서 고소를 한다 한들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조직에서는 너무 흔한 일인데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찰의 조직 문화는 단순히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이 정도의 폭행과 폭언이 용납되는 검찰에서 다른 직장에서 일어난 어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역설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면죄부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검찰이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검찰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규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116님이 검사는 신이 내린 사람들이라 해임만 해도 중형인가 봅니다. 이 얘기도 했고요. 아이고 기소하면 뭐하나 또 무죄 나올 텐데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가장 길게 막히는 구간 일산과 송내 사이 20km 구간인데요. 송내 부근에서 사고까지 발생해서 부근에서 더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